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을 지혜 35번째. 총 54편 중에 35번째인데 오늘 보니까 제목이 머리카락이네. 머리카락. 머리카락에 대해서 우리가 행운을 드릴까요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는데요. 책은 126페이지네요.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글을 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머리 자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헤어컷을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대머리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 머리를 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글을 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우리 민족은 머리카락조차도 소중히 여겼다. 구한말에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최익현 선생은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라고 질타하며 단발령을 단호히 거부한 바 있다. 이는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머리카락 하나라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유교의 가르침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세상을 등지는 것과 같이 봤다. 그래서 누가 머리카락을 잘랐다 하면 수행을 위해 절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머리카락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 혹은 위치를 알 수 있으며 그 사람의 품위도 알 수 있다. 동물도 간혹 보면 머리카락의 깃털을 세우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대장이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현재 예인이 없으니 누가 날 잡아달라는 표현이고, 자르고 파마를 하는 것은 나 이제 임자가 있으니 그리 알라라는 표현이란다. 때로는 여자가 시련을 당하거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으면 머리를 자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머리에 변화를 주는 것은 현재 그 사람의 심리 상태의 변화가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통상 머리 손질에 공을 들이는 사람은 살기가 괜찮은 편이다. 일반 노동자나 못 사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기에 머리 손질을 대충 한다. 그런데 남녀를 불문하고 머리 손질을 잘하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 나이가 많거나 숙주향이 들어간 한약을 먹을 때 물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머리가 휘어진다. 통상 머리가 휘어지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인데, 따라서 부하직원이 머리가 희끗희끗하면 때는 건방지게 보인다. 그러면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염색을 좀 하라고 한다. 머리카락 자른 거에 대해서 의미를 쓰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보충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죠, 청머리에도 설명했다시피 우리 조상님들은 이 몸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인격체를 봤을 때 몸과 정신을 만나게 나눈다면, 몸은 우리가 부모한테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부모와의 피와 혈과 그런 차원에서 받았으니 부모가 나한테 넘겨줬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 간수해야 되죠, 그렇죠? 잘 간수를 해야 되니까 함부로 머리를 훼손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예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신은 부모한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생의 수많은 업에 의거 연결고리에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고, 몸은 어떤 대자연의 원리에 있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몸을 빌려온 거죠. 그렇다고 보는 게 진짜 우리 유교적인 사상이고 또 불교적인 사상인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이 육신은 부모한테에서 받았으니 좀 소중히 여기라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하나 책에도 언급해놨다시피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주인이 없으니 누가 좀 잡아달라. 머리를 자르는 것은 나한테 주인이 있다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가 이 머리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 저도 동물의 왕국 보기를 좋아하는데, 사자 같은 걸 보면 이 깃털 머리를 탁 세우잖아요. 공작도 어떤 자기의 것들을 세우고 등등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우두머리거든요. 우두머리. 근데 어떤 것을 이렇게 자른다 해서 변화를 준다는 것은 뭔가 신체 변화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머리를 이 양반댁 보면 이제 머리를 막 기르는데, 무슨들은 머리를 또 탁탁 자르잖아요. 이제 일을 한다는 일을 하는데 머리가 기른다는 것은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함부로 어떤 특히 여자들 입장에서 자른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기운의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아까 책에도 전했다시피 실현을 당하거나 뭔가 기운이 다운당하면 머리를 자르는 거고, 내한테 그만큼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한가하다 그러면 나의 머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저는 또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아빠는 이제 염색을 안 하느냐고, 전에는 가끔 하는 걸 봤는데 왜 요즘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식이 머리가 좀 희면 부모 입장은 마음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젊아가 얼마나 고생이 많나, 스트레스가 많나, 왜 머리가 저렇게 희나 라고 생각해서 부모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아픔을 전해드리기 좀 싫어서 저는 염색을 좀 가끔 하게 되는데, 이제는 아버님 안 계시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집안에 쉽게 말해서 해운가의 대빵인데 누가 탓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 좀 머리가 약간 흰 것 같은데, 그거는 세월의 흐름인 것 같아요. 세월의 흐름. 아무리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머리카락에 대해서 자르고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조상님들은. 그런데 현재 사회생활 입장에서. 근데 이제 머리카락을 어떻게 할 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다시피, 내가 현재 갑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그렇죠? 내가 기르든 어떤 조직 생활에서 내가 기르든 염색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대로 하죠. 어린이 입장에서는 조직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어떤 조직에 머리를 이렇게 기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세상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도 어떤 외모니까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환경을 잘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의 식생활, 혈액순환, 스트레스 같은 감정, 내분비 이상, 약물 중독 등이 모발에 나쁜 영향을 준다. 특히 머리카락이 없는, 즉 대머리는 본인의 성격으로 인한 경우 많다. 나이가 들어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먼저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는데, 그러면 이제는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여전히 힘이 있는 양, 그냥 하라고 하니까 고집이 세지고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 40대처럼 원기가 왕창한 때는 고집을 부려도 스트레스가 안 쌓이지만
힘이 없을 때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된다. 이런 사람은 고집을 버리고 상대를 존중히 하고 겸손히 대하면 힘도 덜 들고 머리카락도 안 빠진다. 머리가 빠지는 사람은 탈모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너무 내가 어둡게만 살고 있지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면 빠진 머리도 다시 날 수 있다. 이는 내가 즐거우면, 즉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아 행하면 있는 병도 낫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두 번째 주제 대머리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 이제 저도 좀 가끔 빠지는데 50대 내지 60대부터 점점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대머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선천적일 수도 있지만 후천적일 수도 많거든요. 후천적이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제 만물의 우리의 병은 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데 왜 스트레스가 있나? 나이가 들면 그렇죠. 우리가 뭐 하라 그러는데 이제 50대 60대 되면 힘이 좀 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혜로 풀어가야 되는데 내 젊음만 믿고 마음만 우리의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몸은 그렇게 안 따라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머리카락도 빠지고 병도 오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암 환자든지 등등 보면 우리가 뭐 당신의 생활은 뭐 7개월밖에 안 남았다, 뭐 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암석을 받으면. 근데 7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아직도 7개월이나 3개월 남았으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고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을 현재 삶에서 180도로 다르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죠? 360도 바꾸면 이제 원위치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거꾸로 해봐야죠, 그죠?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뭐 과식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과식을 안 한다든지, 하여튼 삶을 180도로 바꾸고, 그다음 내가 삶을 긍정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느냐고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없는 빠진 머리도 다시 난다라고 책에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가 당뇨가 많이 오잖아요. 당뇨 오는 것도 췌장의 기능이 이제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러는데, 스트레스 뭐 내가 어떻게 뭐 사회에 다 뭐 수양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잘 안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떤 약물 치료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권유를 해보고 싶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대추차를 씨알 정도를 물에 푹 이제 미리 약을 달리듯이 달여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거를 미지근한 물에 타가지고 오로지 대추만, 다른 거 설탕 뭐 당분 쓰지 말고 대추만 달여서 그것을 아침에 미지근하게 먹고 마셔보고, 그리고 단전 쪽에 한번, 이 단전이라 말은 이제 우리가 배꼽 아래 세치거든요. 만약에 배꼽이라면 내 손을 대가지고 요 네 마디, 이 부분이 이제 단전인데, 이 부분에 가만히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몸이 릴렉스 되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산물들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모든 산물들이 자꾸 거부를 하고 내 고집 때문에 그렇게 모든 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받아들이는 삶, 그럴 수 있다는 삶. 누가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 하죠. 나는 가끔 그런 얘기인데, 뭐 콩으로 통상 매주를 쓰잖아요, 그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가 있을 때 그래, 이제까지 팥으로 어떻게 매주를 썼냐라고 인정 안 했지만,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면 그럴 수도 받아들인다 한들,
뭐 이 지구가 망할까요? 뭐 해가 동쪽에 뜨는 것이 서쪽에 뜰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 고집을 이제 놓는 방법도, 고집을 버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도 한번 살아보면 이 스트레스가 하나하나 없어지고, 그럼 내 삶은 행복해지면 그것 또한 나한테 내 주위가, 내가 일단 이 본인 인격체가 성숙되면 자연히 운은 내한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운을 드릴까요? WOL Wisdom of Life. 오늘은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